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또 매우 아프게 또 하락을 보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3일 연짝으로 음봉을 보였고, 어제는 이 하락의 강도가 컸으며 직전 저점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후에 투매 물량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신용 반대 매매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시장을 봤었는데, 신용 반대 매매는 어제 많이 청산이 되고, 오늘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저께죠. 이미 주말에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번 주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놨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직전 저점을 붕괴하고 강한 하락에 추가적으로 리스크적인 요인이 연속이 될 수 있다라면 국내 증시가 오늘 개파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장을 넘어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인 말이겠지만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죠. 말은 결과지만은 이걸 행동으로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준비하는 관점, 매일 장 마감을 하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캐치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계좌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종가 매매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유용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종가 매매로 많이 발생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갭을 취하기 위해서 비중이 많이 실리죠. 장중 매매에서는 이러한 위아래 등락폭도 많고 순간순간에 이슈가 있지만은, 종가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날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이슈를 찾아서 우리가 선취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갭이 떴을 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버텨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구사할 수도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이러한 종가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데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에서는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오늘 3일 연짝으로 빠지던 시장이 오전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 더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 돌려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포가 있었을 오전의 시장이었을 텐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물량을 많이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공격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8월의 시장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미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의 시장, 지금의 하락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금 빠질 때가 정말 저는 더 두렵고, 그 이후 가장 큰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초대량의 선물 매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지금 시장에 이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래요. 사실 시장의 진정한 하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으로는 엄청난 큰 하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블랙스완과 같이 이 번개처럼 하락의 이슈가 몰아치고, 그러한 하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 급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감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는데 최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8월 증시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은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잘 인지하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한타증권 카페에 링크 있는데 계좌 개설해 놓으시면 아마 9월 달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계좌 개설을 해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가긴 할 건데 뭐 어차피 다 무료기 때문에 커피 쿠폰 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하락, 중국 부동산 리스크, 미국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락은요, 블랙스완으로 다가옵니다. 고로 지금은 할만한 시장이나 추후를 대비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의 개입,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시장의 진짜의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종합시장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하락 종목 수가 1,400개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럽게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도 껑충 뛰어 올랐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불안한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나마 중국 상해 증시는 플러스가 되고 항생도 마이너스 1.5% 출발해서 거의 플러스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중국 정부의 이 개입에 의한 시장의 안정이 일부 진행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반등을 했겠지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매번 보면은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었을 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2구간에서 20조가 넘었었는데요. 참, 진짜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용잔고가 이때도 20조 근처 가니까 아작나버리고 20조 근처 가니까 아작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반복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본다면은 그런 신용잔고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올랐다가 그 신용이 다시 한번 맞았을 때,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이 또 굉장한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부 좀 드는 요즘의 시장이다 라고 보여주고, 현재 보면은 이 외국인의 선물 누적이 4조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숫자의 선물 대량 누적 매도가 지금 찍혀 있는데요. 8월 1일 날 이 선물은 1조 5천억 정도가 플러스 누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선물이 지금은 4조면은 5조 이상을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8월 1일부터 해지를 강하게 했겠습니까? 고로 거의 2700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 증시가 2450포인트 근처까지 빠졌을 정도라면은 이 굉장한 해지의 위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증시가 이제 위험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겠죠. 뭐 다이버전스도 당연히 지수의 다이버전스도 이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었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버전스도 나왔었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인지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전일도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간밤 미 증시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예정된 하락 가능성이 높은 흐름 속에 국내 증시 개파락 출발 시작하였고, 장 초반 추가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찌되었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요, 되돌아보면 언제나 상승은 천천히, 하락은 급격하게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위기를 포착하고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그널은 누가 뭐라 해도 선물 시장의 8월 첫 거래일 이후 외국인들의 1조 1000억 손절매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고, 이걸 해지로 갈아타는 대단한 판단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시장의 이상 징후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왔는데요. 자, 8월 선물 대량 매도 이후 피치의 신용 강등, 국채금리 급등, 워렌 버핏의 애플 매도 및 현금 최대 보유 기사 띄우고, 애플 급락의 수출 데이터, 미국과 중국 엉망의 중국 부동산 리스크 갑자기 수면 위로 지점화되고, 여기에 피치의 추가 미국 은행 신용 강등하겠다 경고,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 언급 등등 최근 2주 내에 발생된 이슈들이랍니다. 이 모든 게 발생되기 전에 순식간에 4조를 해지해버리는 외국인들 통찰력에 정말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즉 주식시장보다 10배 큰 선물시장, 그것보다 또 수배 큰 그 선물시장보다 한 10배는 더 크겠죠. 채권시장. 이 채권시장이 움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움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같이 이런 개미들, 사실은 그러한 큰 거함들이 움직였을 때 그 방향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사실 매일 시황을 작성하면서 제가 장 끝나자마자 시장을 분석하고 글을 올리는 거는 진짜로 솔직히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한 번의 매매를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는 것 또한 내일의 제 매매를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 전체를 다 보고 블로그, 텔레그램 등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보고 그 내용 중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나오는 엑기스를 짜내는 작업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황글의 가치 항상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은 금일 반등을 해줬고 반등의 트리거는 뭐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많이 빠진 것이고요. 호재가 없더라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가격적 메리트라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일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목에도 에코프로의 반등이 증시의 반등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8만원 하던 친구가 단기간에 30만원을 깨고 마이너스 50%가 나온다라는 것, 그것도 시총이 거의 50조를 바라보던 게 이건 증시 역사상 쉽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이게 다 회복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당연히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쳐맞고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적어도 위아래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일부는 반등의 여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30만원 붕괴가 매수 시그널로 작용한 것이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 시장은 자율반등에 들어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2차전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낙폭이 컸기에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갈 종목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금일 시장의 반등 속 IT 반도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꺾이지 않았던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핵심 기술력 보유 기업들이 탄력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실적 데이터, 수출 데이터 다 잘 나왔고요. 두산 테스나 실적 서프라이즈고요. 넥스틴 실적 괜찮고요. 한미반도체 그냥 뭐 얘는 수급이고요. STI 레이저스의 기술력이죠. 등등 상승할 때 누구나 가지고 싶었던 종목군들이라 반등 시 매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수의 반등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수의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종목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올해는 내내 에코프로입니다. 시총 상이니까요. 지수 반등은 에코프로다 정도 인지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로봇 AI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타임 포트폴리오 ETF의 상장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패대기 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타임 포트폴리오 관련된 구성 종목군들을 다 체크를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싸해서 그냥 ETF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 0.5% 정도 손절을 좀 해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일단은 시장을 보는데 내일 좀 아마 또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여기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시가에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그래요.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코멘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제약 뭐 시간에 좀 올랐는데 내일 한번 봐보긴 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저도 좀 보고 있다가 하락폭을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에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이제 종가 직전에 5% 4점 몇 프로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전략 매도를 일단 하긴 했는데 내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2차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곁다리 테마주 형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초전도체 어제 그런 말을 했죠. 도를 넘어섰다.
포모가 만든 전일의 상승 참 주식판 심각합니다. 이렇게 주식하면 한두 번 잘할 수 있는데요. 결국 망합니다. 도를 넘어서는 짓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또 맥신 나노 기술이 튀어나왔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초전도체보단 못하겠죠. 그냥 그 잠시의 초전도체 급등의 향기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그 실리콘 응급제 이슈로 KBG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과거처럼 지금 2차 전지가 급등하는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 뭐 판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지속된 이슈니까 시장 빠질 때 계속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종목군들 뭐 특별한 종목은 뭐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슈는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이죠.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가 되는 거고, 뭐 상한가도 특별하게 저는 의미 있는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 좀 없어서 좀 그거는 볼만한 거 없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 오늘 거래대금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1조 5천억에 15%가 올라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정지죠. 이렇게 정지되고 나서 개파락 맞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한 3일간 작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안 봤어야죠. 그냥 안 봤어야 되고, 오늘 뭐 낙주를 본다면 신성 델타테크 매매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인트론바이오 최근에 강했던 거, 그 외에 이제 나인테크, 그 다음에 상한가 갔던 코닉, 이게 두 개가 맥신 관련주고요. 중국 소비주들이 좀 제법 올랐는데 갭이 안 떠주길 바랬는데 지금 시간에 상승을 해서 내일 약간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쪽은 갭이 뜨면은 그 다음날 매매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까다로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수 한번 봅시다. 오늘 코스닥은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예전에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에서 일단 길적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깨진 구간에서 5일 이평선은 항상 저항이다. 5일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서 5일선 맞고 이렇게 다시 밀리지만 않으면 뭐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안 되죠. 왜? 코스닥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장기 이평선이 어제 지지를 해줄 것처럼 해줬는데 개파락을 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생각하고 종목군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들고 넘어갔어야 됐다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오늘 에코프로 BM을 좀 추천을 하면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을 좀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58만 4천원 딱 반토막을 냈습니다. 오늘 어제도 저가가 30만원이었죠. 30만원을 깨지는 않았는데 오늘 30만원을 깼을 때 그 공포감은 굉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30만원을 붕괴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빠졌는데요. 제가 하는 매매 근간에 몇 가지 이 기준점이 있는데, 사실 그 기준점에 부합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제 시황, 그래서 에코프로 BM 깨지면 과해 보인다, 매매하지 않겠지만 이쪽에서 반등 나오면 일부 실적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준비했던 오늘의 매매 전략이었고요. 아침에 이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프로그램 수급이 여타 종목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쭉 넘겨보면요, 아침에 시작부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좋았어요. 월등히. 그러면 내가 시가의 갭이 들고 나서 빠졌을 때 어디서 잡아야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개인들 추격해서 들어갔었는데, 당연히 오늘 뭐 오전에 좀 더 빠질 거
예상을 하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매수 존이 과거에 설정해놨던 존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딱 이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수는 거의 오늘 하루에 매매는 이 종목에서 다 끝을 내버렸고요. 그래서 여기 윗구간에서는 뭐 조금 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깨졌을 때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서 올라올 때 뭐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쳤었고, 전량 매물을 하고 마무리를 쳤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길적 반등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또 이렇게 올려주다가 뭐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단타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에코프로의 수급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등한 다음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 구간에서부터 들어온 수급이 대략 1000억입니다. 아침에는 300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오전에 포스코홀딩스가 강했으나 오후에는 에코프로 쪽이 훨씬 강함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었죠. 근데 오전 같은 경우 계속 매도세가 너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왜 이제 오후에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했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고,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29조 6천억, BM이 또 31조죠. 격차가 또 굉장히 단기간에 좁혀졌습니다. 그럼 키 맞추기를 둘이 해야 된다라고 보면 내일은 에코프로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쪽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일장은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의 힘에 의한 국내 갭상승에 이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매물대가. 그래서 내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금양이라든지 정말 괴물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보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코스피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 갭 다 메워버렸고, SK 하이닉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 이상 매매의 관점을 잡을 수가 없는 종목군들이 상당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각 파트당 대장만 살아남는 시장이겠죠. 2차 전지셀 기업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은 뭐 끝도 없이 또 다 밀려버렸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산업의 1등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곧 죽어도 대장주 안에서 죽겠다라는 각오 속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좀 보면은 네이버도 이런 자리 좀 지켜주는데 좀 생각처럼 잘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시금 매수 포인트는 못 잡았었어요. 이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롯데관광개발, 원탑은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면 5일선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근데 이제 좀 봤어야 됐는데 저는 5일선을 깨기를 좀 바랬는데 깨지를 않아서 끝내 오늘은 매매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장주를 보고 있는 눈입니다. 대장주를.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좋은 종목이죠. 글로벌 텍스프리도 나름 괜찮은 종목에서 오늘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또 빠지면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지속해서 트레이딩 하십시오. 네, 지금은 이쪽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 외에서 뭐 화장품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요. 시간 외에서 오른 갭이 뜬다, 저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거래 대금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빠지고, 조정시는 거래량이 없죠. 상승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자리 오늘 좋은 매수 구간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 베팅이 가능하잖아요. 지지와 저항 활용해서 강하게 돌파한 구간에서 지지 반등, 아주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IT 반도체 최근에 상한가 갔던 게 파두죠.
바둑 어제 이제 강하게 거래대금을 실었고 6천억, 5천억, 연이틀 1조 2천억 이런 종목은 많이 빠진다. 충분히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가 두 번째 매매를 진행했던 게 이 종목이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저희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좀 아쉽네요. 굉장히 뭐 한 2.5% 정도 수익에서 여기에서 이제 확정 매도로 좀 걸어놓고, 사실 이게 확정 매도인데 이제 분할로 된 게 이제 순식간에 툭툭 올라가면서 체결이 된 건데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 1차 매수만 되고 2차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서 또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무려 반등이 15%가 또 나와버려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종목,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우리가 강한 종목에서 종목군들을 대응해야 된다 라는 점이 여러 종목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IT 반도체가 오늘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 눈에 그러니까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실적이 깨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여서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사서 좀 물려 있습니다. 오늘 거의 매수가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매도는 안 한 상태에서 일단 넘어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몇몇 종목군들이 두산 테스나도 좀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 이수페타시스도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저 참 궁금해요. 여기서 올라갈 때 엔비디아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꺾여버려서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구간은 전부 다 트레이딩입니다. 여기서 끌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구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금일 이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ETF가 출시됐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시가 이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매수는 이 자리죠. 매수는 이 자리에서 9,900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팔았고, 워낙 거래대금이 이게 크지가 않아요. 워낙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매수는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좀 발은 좀 디뎌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 주요 종목군들이 뭐 오늘 뭐 시장에서 아작이 나다시피 다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은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ETF는 결과론적으로는 좀 잘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잘 됐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오늘 뭐 T 로보틱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는 지켜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SBB 테크 계속 보고 있고요. 원하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매수할지 안 할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의 차이겠죠. SPG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쳐놓고 있는데요. 매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 정도로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이제 이 당뇨 관련해서 펩투론, 뭐 동훈아나텍 등등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동훈아나텍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21선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기다림을 주고 갈 건지, 강했던 종목은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계속 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문제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될 종목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내냐 못해내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갈리겠죠. 오늘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1조 5천억이 터지고요. 참 오늘 멋지더라고요. 시장에 하한가가 장중에 7개가 들어갔습니다. 하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 이제 풀린 종목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하한가가 장중에 하나, 둘, 셋, 넷 얘들 포함하면 8개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 15% 이하로 빠진 종목이 15종목이면
20개 가까운 종목이 이 난리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섭고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한 번의 매매에 엄청난 자산을 탕진해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비중을 싣고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때 개인들은 더 많은 비중을 싣기 때문에 그때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매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웃긴 종목이 하나 튀어나왔었는데 장중에 맥신이라는 뭐 또 기사 내용이 맥신 초전도체 못지않은 꿈의 신소대 맥신 한 연구진 대량 생산길 열렸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거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막 커질 이슈인가 라는 거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영상을 마감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요. 일단 초전도체가 꺾였고 장 막판에 이제 시장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죠. 제가 종종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래요. 주식은 긴가민가 할 때, 불확신을 할 때, 이게 길까 아닐까 할 때 사실은 상승을 많이 한다.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팍팍 샀는데 이제 이렇게 찍힌 거고, 올라갈 때 일부, 그러니까 VI 여기다가 VI 직전에다가 팔았고,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고 마감했습니다. 매수는 여기서 된 거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일부 챙기고 나머지 좀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회원님들한테도 이 종목을 제가 보유했다,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아마 갭 뜨면 저는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판이 누군가가 또 만들어주면, 판을 깔아주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시간 외에서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병원에 물리치료를 좀 받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셀트리온 이슈 좀 있어가지고 뭐 시간을 보는데 여기에서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 매도가 많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은 계속 매도가 이렇게 척척 쌓이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게 있어요. 또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76,300원 여기서 들어가서 확 올라가길래 여기서 한번 해가지고 두 번 걸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매수는 없고 이렇게 보면 이러고 보니까 셀트리온을 이제껏 딱 두 번 매매했네요. 이런 상승 추세 때는 안 했었고 두 번 매매를 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밑에 잡아서 팔고, 과거에 셀트리온은 매매를 얘도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보면은 셀트리온을 이제껏 매매는 이렇게 했었나 보네요. 저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팔고 자, 아무튼 다들 어려운 시장 오늘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영상이 좀 다소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늦은 시간에 또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